안녕하십니까.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라이브 상담을 연이어서 시작하니까 약간 좀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좀 약간 필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라이브 이 상담을 오전 11시에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오후 1시에 하나를 하고 하다 보니까 보통 오전 10시 이전부터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라이브 끝나면 2시가 되는데 2시부터 또 한 3, 4시까지는 또 이거 관련된 정리하고 편집하고 뭐하고 한다고 시간을 보내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하루가 도대체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시간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자초한 일이니까 감수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이혼의 심리와 재혼의 심리, 그리고 이혼을 준비할 때, 재혼을 준비할 때,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왜냐하면 결혼 생활하고 미혼일 때 문제 해결하는 방법과 이혼했을 때 문제 해결하는 방법, 재혼했을 때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진짜 다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혹시 또 이혼하고 재혼하고 난 후에 어떻게 과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채팅창을 통해서 요약 정리를 해서 올려주시게 되면 기본적인 거는 제가 라이브 이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거는 가능하면 이메일로 무료 상담 신청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라든가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무료 이혼 상담 신청서가 있고 무료 재혼 상담 신청서가 있습니다. 어느 것을 통해서든 지금 현재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주시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제가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최소한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해서 뭐 이렇게 사는 게 그렇지 뭐 라고 이렇게 가지 마시고 행복하게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아이들과 그리고 배우자와 또는 내가 이혼을 했다 손 치더라도 나와 내 아이들, 자녀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제가 이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을 하기 전에 한 달 정도를 진짜 나와 있는 그 관련되어 있는 뭐 자료부터 시작을 해서 영상, 그리고 수많은 분들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진짜 이혼 준비, 재혼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이혼에서의 심리, 재혼의 심리, 그리고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해결하는 방식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식들, 이건 뭔가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이거는 한 번은 알려드려야 될 것 같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내용, 궁금해하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는 것 기탄 없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을 하시게 되면 다 무료니까 무료로 제가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의 사연을 가지고서 또 제가 상담을 진행을 할 텐데, 우리가 채팅창을 통해서 라이브 상담을 진행할 때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방향성과 그 다음에 그런 현상들이 왜 일어났고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방향을 정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혼한 지 16년이 되었는데 우연히 사별한 남자와 사귀게 되었고, 그 남자는 재혼하고 싶다는 말을 하는데 저는 재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날 때마다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나이가 57살이고 그 남자는 59살인데 굳이 재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헤어져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의외로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오랜 기간이 지나고 나서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보통 보면 이혼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다면 40대 이상은 다 지나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있게 되고 그러면은 상대 남자든 여자든 상대 관련되는 부분에 이렇게 만나서 함께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참 좋은데, 친구처럼 지내고 이러는 거, 연애하고 이러는 건 참 좋은데, 재혼에 대해서 조금 뭔가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아마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혼한 지 16년이 되었습니다. 나름 16년이 됐다면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로, 어떤 사연으로 이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혼하고 16년이 지났다면 이혼한 상태에서 내 16년의 세월 동안 익숙해져 있는, 혼자 지내면서 익숙해져 있는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자녀들과의 관계 문제, 친구들과의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이성 상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관계로 어떻게 지내왔다라는 그런 내용보다는, 일단은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싱글로서, 즉 이혼하고 난 다음에 혼자가 되고 나서의 그런 심리 상태로 16년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하는 이런 개념 자체, 즉 결혼이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혼자 살아가는 개념이 훨씬 더 나에게는 많이 익숙해져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다가 우연하게 뭐 취미 활동이 됐던, 아니면은 누구의 소개에 의해서가 됐던, 또는 내 나름대로 뭔가 일을 하든 뭐를 하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사별한 남자, 즉 특정한 남성을 만나게 될 때 이 사람이 싫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남자는 무조건 안 돼 라고 이렇게 살아왔을지는 몰라도, 일단 어느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서 꼭 뭐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 않더라도, 꼭 외롭지 않더라도 이렇게 우연하게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생기는데, 대부분들은 됐어 이렇게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참 괜찮은 것 같아. 댐댐이도 괜찮고, 그래서 나름대로 식사 함께 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왜 사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진행하면서 이제 사귀는 거죠. 남자친구가 되고 여자친구가 되고, 사별한 남자와 그 다음에 이혼한 여자가 이렇게 편안하게 서로 만나서 뭐 사귀고 연애하고, 그런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귀는 목적이 이제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남자인 경우에, 남자가 사별을 하고 나서 내가 나름대로 좋은 사람 만나면은 재혼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재혼의 목표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사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진짜 이 여자랑 내가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이제 재혼이 하고 싶어집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냥 싱글로 혼자해서 이렇게 계속 우리가 집으로 가고 또 다시 또 만나게 되고, 집으로 가고 다시 만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연애하고 이러면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 남자로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도 참 다행이죠. 재혼을 목표로 이렇게 가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간과하고 지나가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 사별과 이혼은 완전 다릅니다. 사별과 이혼은. 그러다 보니까 사별을 했어,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이혼 개념은 그 전처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별의 개념은 전처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 생활의 연장선에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결혼 생활이, 그 다음에 또 내가 즐겁고 재밌었던 거, 이런 부분을 가다 보면 내 나름대로 이게 아내로서 나와 함께 이렇게 가는 그런 사람으로 정말 좋겠다 생각할 때 우리가 재혼을 많이 생각합니다. 즐기자, 재밌자, 그리고 정말 함께 가면 즐겁게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 것 같아라는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 남성분이 혹시나 중증 심리장애 관계 중독이라 그러면은 즐길 목적으로 재혼하고 또 필요하다면 또 이혼도 하겠지만, 그거는 일단은 배제를 해놓고, 그래서 말 그대로 사별했을 때 오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인 경우에는 재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여성인분 같은 경우에는 이혼하고 16년을 살아면서 혼자 많이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굳이 재혼하고 싶질 않은 게, 물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딱 부러지게 사귀고 있는 사람한테 재혼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니까 그건 뭐 나중에 생각하고 나중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재혼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만날 때마다 나는 재혼할 생각이 없는데, 그러니까 되게 많이 부담을 느낍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부담을 느끼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가 다 재혼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내가 엄청난, 가면 갈수록 부담감이 커지거든요. 자, 그럴 때는 가만히 둬도 내가 내 심리 자체가 결국은 혼자 살아가는 심리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헤어질까 말까, 헤어지긴 싫은데 이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57이면 어떻고 59이면 어떻고 60이면 어떻습니까? 이 마음은 항상 자기의 행복을 향해서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함께 가면은 두 사람이 함께 행복하는 것으로만 가기 때문에 나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나이 70이 돼도 똑같습니다. 이런 심리로 작용하는 거는. 그때 가장 큰 거는 뭐냐면, 나는 재혼할 의사가 없는 상태고 그 남자는 재혼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게 이제 관건인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우선은 내가 만나서 사귀고 있으니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 그냥 담담하고 편안하게, 너가 싫어 이게 아니라 내가 왜 재혼을 싫어하는지, 아니지 싫어하는 것보다는 재혼할 생각이 없는 거죠. 아직은 내가 재혼할 생각이 없다. 근데 언제 내가 재혼하고 싶으면은 당연히 재혼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나 내가 재혼할 생각은 아직은 없다 라는 거를 명확하게 그냥 담담하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리고 이제 그 남자에게 재혼에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하게 되니까 솔직히 내가 좀 사귀고 만나는데 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런 거에 관련되는 것들을 또 내가 굳이 재혼이 왜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뭐 이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간명하게 나는 이렇다라고, 그냥 상대가 어떻다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해서 나는 재혼할 생각이 지금 없고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지금은 내가 재혼할 생각이 없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계속 이 상태로 가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내가 좀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굳이 재혼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한 것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라고 하면서 있는 그대로 나를 이야기해 주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남자분이 생각을 할 때, 비록 내가 자배를 해서 정말 이 사람이랑 재혼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재혼을 할 수 있을까? 말로 재혼하자 뭐 이런 이렇다, 그러면 여자는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귀면서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남자 입장에서도 이제 재혼에 관련된 걸 언급을 하면 부담감을 느끼니까 그러면은 재혼을 언급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현재 재혼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는 재혼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가다가 재혼할 준비, 내가 한번 이 사람 오랫동안 나랑 사귀고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이랑 가도 평생을 함께 갈 수 있겠다 나름대로 생각이 들고 해서 재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면,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건 지금은 이혼 심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혼 심리가 행복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이혼하고 난 다음에 그냥 현실이 그냥 편안하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심리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현재는 지금 현재 이혼 심리로 지금 현재 살아는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재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게 되면 재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이혼 심리로 살아가는 것과 재혼 심리로 살아가는 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채 마치 그 예전에 결혼할 때처럼 막 설레이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결혼하듯이 결혼 심리로 진행하게 되면 필패합니다. 그러니까 재혼하고 나서도 불행해져요. 이거 굉장히 위험해지거든. 그러니까 항상 지금은 재혼 생각이 없지만 혹시라도 재혼에 관련되어 있는 생각이 들어가고 재혼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혼 심리에서 재혼 심리로 반드시 전환을 하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관계를 비롯해서 내 심리적인 요소,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거, 그다음 자녀들과의 관계되는 거, 주변의 모든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걸 변화를 시킬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변화되지 않은 채
재혼을 하게 됐을 때는 감당 안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남자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남자분도 지금 사별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의 심리에서, 그러니까 기혼이죠. 결혼의 심리에서 사별의 심리로 전환이 됐었는데 사별의 심리에서 다시 재혼의 심리로 과연 본인은 준비를 했냐. 재혼을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 자기가 재혼할 수 있는 이 준비 태세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혼에 관련되어 있는 나름대로 준비는 과연 했는지도 그 남자분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얘기를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지금 재혼할 생각이 없잖아요. 그런데 남자에게 너는 재혼할 준비가 돼 있냐.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재혼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너 때문이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얘기를 빼고 일단은 지금 현재는 내가 왜 이렇게 재혼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는지, 내가 재혼을 생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재혼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내 마음이 지금 이런 상태다라는 거. 그러나 나와 이렇게 만나서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사귀고 이러는 거는 내가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는 그 남자분이 자기는 재혼을 원했는데 재혼할 생각이 없다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좌절감이라는가 자기 목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면,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서서히 이제 헤어지는 이 길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사귀면서 꾸준하게 똑같이 연애하듯이 이렇게 사귀면서 연애하듯이 재혼 허락이 될 때까지 끝까지 이렇게 노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를 감안을 하시게 되면 상대 남자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현재 내 솔직한 지금 상황을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그 사람이 나름 정리를 하고 어떻게 사귀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걸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쭉 얘기를 했는데 상대 남자가 그렇습니까 뭐 해서 이제 괜찮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 나는 아무래도 뭐 해서 서서히 정리돼 가는 개념으로 만남도 뜸해지고, 그 다음에 혹시 뭐 연애할 때 뭐 관계도, 성관계 이런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뜸하게 되고 연락도 뜸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는 끊어지는 게 현명한 길입니다. 안 그러면 엮입니다. 엮이면 골치 아픕니다. 이런 점들을 항상 감안을 하시고, 내가 지금 현재 이혼 심리로 진행하고 있는 이 자체가 그냥 편안하게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재혼하고 싶지 않은 생각을 갖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사별을 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좋은 여자를 만나고 나니까 재혼하고 싶어 하시는 그 남자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은 서로 조율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이 됐을 때는 준비라는 과정도 필요하다. 급하게 진행되면 그러면 그럴수록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시행착오는 인생이 왔다 갔다 거립니다. 이 점을 꼭 생각을 하셔서 지금은 나의 생각을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헤어지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꾹 참으면서 계속 재혼 얘기 들어가면서 계속 만나는 거, 그건 오히려 나에게 상처만 더 유발하게 하고 결국은 헤어지는데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그런 큰 어떤 실수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거를 미연에 예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내가 상세하게 뭔가를 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두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 이혼하고 나서 정말 예를 들어 재혼 안 하고 둘이 행복하게 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가면 구체적인 거는 이메일 상담을 진행하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메일 상담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간단 명료하게 순서 방법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채팅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가 하나 기본적인 것들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쌓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러면 나도 힘들지만 나에게 상처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힘들지만 그 상대 남자도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왜? 재혼을 목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교통정리가 한번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헤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의를 하실 때
이혼하고 난 다음에도 막 연애하듯이 남자를 만나고 이렇게 연애하듯이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혼하고 나서 연애하는 거는 이혼 심리를 갖고 연애하는 겁니다. 싱글 심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비록 시간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오늘이 뭐 몇 회차 되지 않았으니까 6회차인가? 그러니까 아직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뭐 매일매일 하다 보면 뭐 100회차, 200회차 뭐 그렇게 넘어가면 이제 자연스럽게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되겠지만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거는 이혼하고 난 후에 재혼하고 난 후에 이 심리 즉 이혼 심리와 재혼 심리는 연애 심리와 결혼 심리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이거를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혼 심리를 갖고 연애하는 것과 재혼 심리를 갖고 재혼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진행할 때 심리는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의 심리와 지금 이혼하고 난 다음에 재혼하기 위한 연애를 위한 심리는 이거 완전 다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덮으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심리가 이미 달라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전혀 모릅니다. 왜 그러냐? 이게 또한 어디도 적용되냐면 이혼과 재혼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디에 적용되냐면 동거와도 연결이 돼 있고 사실혼 관계도 연결이 돼 있고 또 하나는 재결합도 연결이 돼 있고 별거하는 사람에게도 해당되고 그리고 조론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혼이 됐든 재혼이 됐든 분리됐다가 다시 새로운 사람과 또는 같은 사람과 함께 가는 요 이혼과 재혼은 불가분의 관계거든요. 요때 심리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별거한다? 그러면 별거하기 전의 심리와 별거하고 난 후의 심리가 완전 다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뭘 가냐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혼과 재혼에 관련되는 부분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기본이 있어요. 이미 결혼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에요. 이미 결혼을 해본 분들이라고요. 혼인 관계에서 혼인 생활, 즉 함께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이건 동거가 됐든 사실혼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똑같아요. 이미 내가 결혼 생활과 같은 생활을 한번 해봤다는 경험. 근데 여기에 그거를 끝내본 경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끝내본 경험을 갖고 있는 게 이혼 심리자 또 재혼 심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재혼 심리다. 재혼 심리는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에 관련되는 심리에 그 다음에 그걸 끝내는 심리가 또 결합이 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또 혼자 사는 심리가 또 결합이 돼서 그걸 가지고 또 다시 누군가와 살아가야 되는 이 심리가 벌써 4개가 뒤섞인 게 바로 재혼 심리거든요. 그래서 이혼 심리하고 재혼 심리는 또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연애할 때 연애 심리, 결혼할 때 결혼 심리, 그리고 결혼 생활에 가면서 결혼 심리로 살아가는 거, 그 다음에 이혼 심리, 재혼 심리, 그 다음에 이혼하고 난 다음에 재혼을 하기 위한 재혼을 하든 안 하든, 이혼하고 난 다음에 연애하는 심리, 뭐 이 관련되는 내용이 다 같은 줄 알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심각해진다는 뜻이에요, 인간관계가. 그래서 최소한, 심리는 다르구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처해 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행복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혼과 재혼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혼 심리와 재혼 심리, 예전에 내가 살던 심리가 결코 아닙니다. 예전에 내가 알던 심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이혼을 했다? 그러면 이혼 심리로 빨리 나를 전환을 해놔야 돼요. 내가 재혼을 한다? 재혼의 심리로 빨리 전환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이혼하고 난 다음에 연애를 해도 괜찮고 이혼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인간관계를 가져도 이 심리가 작용이 되게 되면 내가 나를 보호할 수가 있게 돼요. 이 심리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인간의 마음이 작용되는 건 행복을 위해 작용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다 동일합니다. 전 세계 인종, 국가,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마음은 동일한데 심리는 아무리 비슷한 환경에 살았다라고 해도 심리가 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 심리와 재혼 심리는 각자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다른 거는 몰라도 이혼을 했다, 재혼을 했다. 그러면은 심리가 예전하고 나는 분명히 달라져 있구나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도 마찬가지로 심리가 옛날에 그 상대가 아니에요. 또 하나는 옛날에 예를 들어서 상대도 이혼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상대도 마찬가지로 이미 연애를 해봤고 결혼을 했고 결혼을 끝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심리가 달라요. 그냥 남자 심리, 여자 심리가 아니에요. 이 점을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면 도대체 그러면 이혼의 심리는 뭐고 재혼의 심리는 도대체 뭐냐라고 볼 때 이혼의 심리는 예전에 이혼하기 전 단계까지 뭐가 생겨 있냐면 연애의 심리도 있었죠. 결혼의 심리도 있었죠. 결혼을 끝낸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실패를 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혼 생활을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어요. 심리예요.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연애와 결혼과 결혼을 끝내본 경험,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결혼과 이 결혼에 관련된 실패를 했던 경험치를 갖고 있는 심리가 지금 현재 나한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혼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생각할 때 비로소 이혼 심리가 나에게 맞는 이혼 심리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 이거 모르면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혼 심리가 나를 불행한 인생으로 또는 최악의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그 심리로 발전해 가거나 악화돼 갈 수 있다는 거 엄청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왜 내가 불행하게 사는지, 왜 내가 자꾸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러면서 타인을 탓하게 되고 자기 자책을 하게 되고 또는 누군가에게 자꾸 의존하게 되려고 들고, 이 현상이 왜 생기느냐? 이 현상이 바로 그 심리를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혼 심리를 못 만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연애를 한다. 누군가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고, 즉 이성을 만나서 사귀고 연애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연애한다 그러는데 뭐 사귀고 연애하고 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혼을 한 상태에서 연애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미 과거에 연애해본 경험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결혼을 해본 경험도 있죠. 그리고 결혼을 실패해본 경험도 있죠. 거기에 혼자 살았던 경험도 가지고 있죠. 이게 결합이 돼 있습니다. 이게 섞여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와 트라우마에 관련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연애할 때, 결혼할 때, 실패했을 때, 혼자 살 때 만들어졌던 나의 상처와 트라우마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작용하는 게 바로 이 이혼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지는 연애 심리, 보상 심리입니다. 이 보상 심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상대에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치명적인 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매우 위험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내가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성을 만났을 때 나에게서 발생할 심리적인 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변화가 이렇게 진행되겠구나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기본만 알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할 때는 간단해요. 그냥 무료 이메일 상담 있어요. 무료 상담 신청서. 그걸로 상담 신청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하시면 됩니다라는 거, 구체적인 방법은 그렇게 해서 내용을 제가 보내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 무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이 그 심리, 이런 게 있구나. 맞아, 그렇지, 나 결혼했었구나 참. 맞아, 내가 결혼 한번 실패해본 경험이 있지. 하루를 살았던, 열흘을 살았던, 10년을 살았던, 중요한 건 결혼을 해본 경험, 그리고 실패를 해본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게 대전제예요, 지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재혼을 해야 돼. 그러면 이 재혼할 때는 과연 도대체 어떤 심리가 일단은 작용을 하게 되느냐? 참 재밌죠? 옛날에 연애에 관련되는 거, 결혼의 심리도 있었죠. 그 다음에 결혼을 실패한 심리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혼한 심리도 있었죠. 이혼 후 연애하는 심리도 이 5개가 뒤섞입니다. 5개가 뒤섞여요. 그리고 그걸 근거에다 두고서 이제 다시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재혼에 관련된 그걸 근거에다 두고서 재혼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 과연 그럼 내가 어떻게 재혼을 하면서 재혼 생활을 해나가면서 나를 행복하게 또 나와 함께 가는 배우자, 나와 함께 가는 자녀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 그 방향을 향해서 갈 때 바로 재혼 심리가 나에게 맞는 행복의 재혼 심리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을 모르면 형성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혼의 심리에 관련되는 부분에 갈 때는 결혼과 실패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트라우마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오기 전에 트라우마가 왜? 보상 심리가 작용. 근데 재혼이라는 거를 보상 심리를 위해서 간다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보상 자기 안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보상 심리가 작용을 합니다. 이게 바로 왜곡된 연애라고 왜곡된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재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원인 관련되는 기타 등등 지금까지 내가 연애했던 거, 결혼했던 거, 결혼을 실패했던 거, 그리고 이혼 생활을 했던 거, 그리고 이혼 후 연애했던 거, 이 관련된 밑바닥에 이게 기본으로 깔려있지 않으면 그걸 내가 다 잊어버리게 되면 이유야를 막론하고 재혼을 하면 중증 심리장애급 이상으로 심리가 악화되게 됩니다. 매우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혼 후 행복하게 가는 거는 자기가 이걸 먼저 알고 있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상담 신청을, 재혼 상담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제가 알려드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걸 가지고서 재혼을 하게 되면 내 심리 다 무너집니다. 상대도 다 무너지게 되고 아이들도 다 무너지고. 그래서 재혼 과정이 그걸 모르는데 그래도 잘 살고 있는데요. 운이 좋은 거죠.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재혼하고 난 다음에 정말 잘 오손도손 나름대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진짜 운이 좋은 거예요. 근데 운치고는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있다. 그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머지 9,999명은 어떻게 되겠느냐? 불행의 끝판왕으로 가는 거예요. 불행에.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운에다 맡길 수는 없잖아요. 내 인생을 어떻게, 내 아이들의 인생도 어떻게 운에 맡깁니까? 그래서 최소한 기본 베이스의 심리가 내가 무엇이 작용을 하고 있는지는 먼저 아는 게 우선이고, 그러면 이제 그 심리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내가 재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재혼 심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인지, 그래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진짜 나와 내 배우자 그리고 내 아이들이 함께 진짜 비로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재혼 심리도 만들어 가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왜곡된 채로 보상 심리가 작용하면서 모르니까 왜곡된 채로 결혼 생활을 한다, 재혼을 하게 된다면은 서로에게 최악으로 갑니다. 서로에게. 그러다 보면은 즐겁지 않으면은 또 이혼해버려요. 어차피 한번 해봤다. 실패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실패 두렵지 않아요. 왜? 다시 또 재혼하면 되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결혼했다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면 실패를 해본 경험을 갖고 있으면은 다시 결혼 생활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실패하겠죠. 왜? 성공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실패하는 거는 오히려 좀 짧습니다. 그래서 조금 뭔가 내가 과거 살면서 이건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래도 참고 견디고 이제는 재혼하게 되면 안 참아요. 왜? 그냥 끝내버려요. 어차피 참아도 그냥 끝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경험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곡된 결혼 생활을 하게 됐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이혼되는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이게 왜곡된 자기 자신의 왜곡되어 있는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는 걸, 그러니까 재혼의 심리가 전혀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럼으로써 서로가 불행해지는 길로 간다는 거.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혼의 심리와 재혼의 심리를 모른 것 치고는 자기 인생 전부가, 그 다음에 내 아이들 인생 전부가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최소한 이혼 심리와 재혼 심리는 예전에 여러분들이 알았던 것처럼 연애의 심리와 결혼의 심리가 결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혼 후에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재혼 후에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혼했다 그래서 외롭고 불행하고 힘들게 사느냐? 아닙니다. 이혼하고 나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재혼하고 난 다음에 다 힘들어지느냐? 아닙니다. 재혼하고 나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짜 운이 좋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말 운이 좋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행복하게 그게 운이 좋은 거예요. 모르는데 운이 좋았던 거예요. 10,000명당 10만 명당 한 쌍 있을까 말까 하는. 근데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인생 걸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아니면 어떻게 하는데 내 인생 다 날아가는데. 그래서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만사부려 튼튼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에 불행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이혼 심리라는 게, 재혼 심리라는 게 우리가 알던 그런 심리가 아니구나 정도만 최소한 알고 있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다라고, 그리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제대로 행복하게 잘 살아야겠다 생각이 들면 지금 내가 현재 어려움을 겪는 거, 또 무엇을 미래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이 관련되는 거를 무료 상담 신청서가 있으니까 이혼과 연결되어 있으면 무료 이혼 상담 신청서가 있고, 그 다음에 재혼과 연결되어 있으면 무료 재혼 상담 신청서가 있으니 기탄 없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기본적으로 물론 아주 구체적이지 못할지 몰라도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반드시 답변을 보내드립니다. 무료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운에 맡기지 마시고 스스로가 행복의 길을 찾아가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운에 맡기기에는 너무 도박입니다. 운이라는 건 진짜 10,000명 중에 1명, 10만 명 중에 1명, 100만 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하는 것들을 어떻게 나에게 발생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다 맡겨놓고 내 인생을 운에다 맡겨놓고 산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니면은 내 인생 다 날아가는데. 그리고 내 아이들은 어떻게 되고요. 자기 인생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해서 최소한 이혼 심리와 재혼 심리는 일반적인 연애 심리, 결혼 심리면은 완전 다르다는 거. 정말 달라요. 꼭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뭐 그냥 여러분들한테 강조 또 강조. 그래서 이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에서의 가장 기본은 이혼과 재혼에 내가 생각을 했다, 결심을 했다. 그러면 이혼을 준비합시다. 그래서 이혼 준비 과정, 재혼이다, 재혼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난 다음에 이혼했을 때 이혼 심리로 사는 법, 이혼 심리와 그 다음에 재혼을 했을 때 재혼 심리.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능력. 딱 맥락은 이 네 가지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령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해야 되겠다. 내 나름대로 결심을 딱 하고, 그런 지금 당장이 아니라 1년 후에, 2년 후에 내가 이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1년, 2년 후에 하게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이혼에 관련된 심리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혼 과정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갈 것이냐. 그냥 무조건 때가 돼서 그냥 확, 그러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이혼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재혼을 하게 되면 내 인생 도박 거는 겁니다. 도박이에요, 도박. 그래서 괜찮아질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1,000명, 10,000명 중에 1명이 될까 말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채 가게 되니까. 준비 안 되면은 이용당하기밖에 더 합니까? 이 점을 꼭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을 하는 이유기도 하다는 거, 여러분에게 어떻게 됐든 행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다는 거, 그 점을 감안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제가 나름대로 계속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신청 안 해주면 저 혼자 떠들다가 저 혼자 이야기하다가 빨리빨리 끝내버립니다. 어차피 아무도 얘기 안 해주면 빨리 끝나면 되잖아요. 오래 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연이 많을 때는 사연을 좀 길게 가면 되고, 여러분의 사연이 없으면 오늘은 상담이 없는 날이구나. 상담이 없는데 억지로 막 하는 거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상담이 없는 날, 그리고 일찍 문 닫으면 됩니다. 왜냐면 라이브 이혼정 상담은 뭐 방송 편성처럼 딱 언제 시작하는 건 정해져 있는데 끝나는 건 제 맘대로거든요. 10분 만에도 끝날 수 있고 30분 만에도 끝날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여러분들의
상담 요청이 들어오면 좀 길게 갈 수도 있고, 상담 요청이 안 들어오면 일찍 끝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상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51살의 남성입니다. 48살인 아내가 아이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재산 분할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빼돌린 재산도 많은데 장모와 짜고 저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결혼할 때부터 돈 문제가 많았는데 처음부터 저의 재산을 목적으로 결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 재산 문제로 인해서 이런 재산에 관련돼서 재산 분할 소송이라든가 재산 분할에 관련되는 소송, 친권 양육권 관련되는 소송, 그래서 이혼하고 난 이 관련되는 소송 관련되는 거는 어디로? 법률 전문가, 즉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뭐 백날 얘기하면 뭡니까? 법적으로 명확하게 선을 걷는 게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법률 상담은 안 합니다. 다만 법률 상담할 자격도 없고요. 다만 저는 심리적인 상황에서 준비 상태, 그리고 심리가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행복하게 가야 되는지, 이런 행복 관점에서 저는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결혼 생활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는 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종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부가 회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소송을 하면 정신 차리겠지, 그건 바보 멍청이들이 하는 거고요. 아니다 생각할 때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바로 이혼 소송입니다. 그거는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끝났어요. 이제 이혼 소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의 개념이 없는 겁니다. 부부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데 아내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지금 가만히 보면은 남편은 그래도 좀 부유한 편이고, 예를 들어서 좀 부유한 편이고, 아내는 경제적인 능력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이렇게 결혼을 할 때 아내가 돈을 목적으로 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목적으로 만약에 했다 그러면 아이들을 담보로 해서, 아이들을 담보로 한다 말이 좀 이상하겠지만 아이들에 관련되는 거를 가지고서 어떻게든 돈을 더 많이 이렇게 해서, 물론 뭐 방금 얘기했지만 빼돌린 재산도 많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뭐 돈 문제가 많았다, 어쩌면은 돈을 목적으로 결혼했을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법적으로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면 되는데, 재산을 목적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내가 결혼하기 전에 이런 돈 문제라든가 이게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남편 될 사람 연애하는 동안에 그게 정리되고, 또 남편이 또 정리를 정도는 이렇게 해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혼 생활을 10년 동안을 나름대로 이렇게 오다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이제 이혼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일단은 돈이 목적이로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뭐 벌 것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친권 양육권 관련돼서 포기하는 데서는 재산을 더 내놔라, 이렇게 가는 개념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벌 것도 없이, 뭐 예를 들어 돈을 목적으로 갔다 그러면 이제 돈이 목적이 돼, 애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애는 애초에 키울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참 고마움을 느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나름대로 아이들을 이제 양육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이렇게 가면서 내 친정이 너무 힘드니까 친정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내가 일부분 도와주고, 물론 또 이제 남편이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근데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걸 보면 내가 이혼을 해야 되겠다라 해서 소송을 딱 들어가 보니까 이거 내가 허락 안 한 건데 왜 보낸 거야,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돈을 빼돌렸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정답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목적에 따라서 만약에 아내가 정말로 재산을 목적으로 했다면 오로지 재산 빼돌리는 거를 목적으로 지금까지 왔을 거고, 아이들도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하나의 역할이에요. 엄마 아니에요. 완전 진짜. 그러면 지금
더 명확하게 이걸 선을 그어놔야 됩니다. 법률적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반대로 정말 고마운 사람, 내가 결혼을 했던 이 사람이 정말 고마운 사람이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돈 문제에 있었던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정리정돈이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친정이 너무 어렵고 막 이럴 때 나름대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됐던 거 너무 고맙고 아이들도 잘 양육을 하고 이렇게 키웠는데 남편이 그래도 재산이 많고 내가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재산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아이들을 과연 이만한 환경에서 키울 수가 있겠느냐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키우는 환경보다는 아빠가 키우는 환경이 재산도 많고 나름대로 사회적인 모도 있고 이런 영향력에 의해 가지고 아빠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경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면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앞으로 이제 이혼 소송을 했으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나도 살아야 되잖아. 예전에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에게 혜택을 받았던 거 그리고 나름대로 친정에도 이렇게 도움을 줬던 거 막 이런 여러 가지를 살아오다가 10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게 중단이 되겠다 그러면 최소한에 관련되는 내가 살았던 환경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을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이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혼하고 나서 내가 혼자 살아가게 될 때 아이들은 남편이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거를 가지고서 아이들은 잘 양육을 할 거니까 물론 나에게는 면접교섭권이라는 개념이 또 있으니까 그렇게 가더라도 나도 그리고 내 친정 부모님에 관련되는 친정 식구들에 관련되는 이 부분까지도 계산을 하면 재산 분할에 관련되는 걸 좀 더 신경 쓰는 이렇게 가는 게 남편의 입장에서는 지금 와서 보면은 남편의 입장에서는 과도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완전 정반대죠. 하나는 목적으로 갖고 있었느냐 목적이 없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목적으로 갖고 있는지 자기 객관적 그러니까 내가 주관적 왜냐하면 이미 내가 이혼을 하겠다 끝내겠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다 잘못되고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섣불리 아내가 재산 목적으로 가져와 있다 아니면 아내가 이렇게 됐구나라고 이거를 결정을 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에는 법률 상담은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심리에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명확하게 이건지 저건지에 대한 부분을 이거를 구분을 좀 지으려고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인 지금 이혼 상담이거든요. 구체적인 무료 이혼 상담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되고 재산을 목적으로 간다면 정말 친권 양육권 그 다음에 재산 이거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재산 분할에 관련되는 부분도 명쾌하게 그렇게 엄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재산을 목적으로 온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아내도 아이들의 엄마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그래도 친정 식구와 같이 어쨌든 10년을 살아왔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을지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을 한다면 아마 이혼 소송도 굉장히 원활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장모와 짰다라는 말이 제가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만 자세하게 제가 상담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내가 재산이 목적이었을 수도 있고 재산 목적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자 이제 내가 이혼 소송을 해서 이제 이혼을 했어. 그 다음엔 내가 지금 소송 중에 있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과연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아이들을 양육을 하면서 그냥 남의 손에 맡기고 키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혼하고 난 다음에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즉 어차피 이혼 소송으로 이제 끝낼 거니까 그래서 법률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내가 이혼 준비를 지금 과연 하고 있느냐라는 거를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과연 내가 행복하게 이혼 심리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 번도 그걸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최소한 이것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무료 이혼 상담 신청서를 보내주시게 되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에요. 요거를 검토해야 되고 요걸 제가 쭉 알려드릴 거니까 한번 지체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혼 후 상처와 트라우마의 보상심리란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혼을 하게 된다 그러면 결혼 생활에서 만들어졌던 것, 그리고 아니죠. 그 이전에 연애를 하면서 누구에게 만들어졌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받았던 상처와 트라우마 플러스 결혼 생활에서 있었던 상처와 트라우마가 작용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또 뭐가 있냐면 이혼하고 나서도 상처와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은 연애할 때의 상처와 트라우마, 그 다음에 결혼 생활할 때의 상처와 트라우마, 이혼하는 과정에서의 상처와 트라우마, 이혼하고 난 다음에 상처와 트라우마, 이 네 가지를 고려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상처와 트라우마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안 아프려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나를 빨리 회복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복을 하는 방법으로 흔히 선택을 하는 게 누군가를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막 분해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내 상처에 대한 보상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보상심리예요. 그게 바로 보상심리. 내 상처로 아파하는 이유는 내 상처가 편안해지려면 그렇게 공격을 하고 화를 내고 화풀이를 하지 않으면 내가 못 견뎌. 그게 보상심리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탓하는 것도 보상심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 내가 이때 이랬어야 되는데 내가 이때 멍청이어가지고 뭐 이렇게 돼서 자기를 자책을 합니다. 그 자책을 해야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야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막 울고불고 자기 자책하고, 그것 또한 보상심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보상심리가 어디로 나타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만큼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주면 어떨까?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주고 뭐 해주면 내가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데, 그러면서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를 해주는 거, 거기에 빠져드는 거, 우리는 그거를 의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존하는 것도 바로 보상심리입니다. 그런데 이 크기가 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처와 트라우마가 크면 클수록 원망하는 것도 크고 또 자책하는 것도 크고 의존하는 것도 큽니다. 그러면 이제 물질적인 보상을 필요로 하는 거냐, 아니면 진짜 사람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냐, 성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냐, 그거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원망하고 자책하면서, 원망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원망하다가 자책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자책하면서 꺽꺽거리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자책하다가 또 원망하다가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의존해가지고 돈도 의존하고 성도 의존하고 관심 받는다 뭐 받는데도 의존하고, 본인은 의존한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본인은 끊임없이 그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상처와 트라우마에 대한 보상심리가 끊임없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그래서 상처와 트라우마를 갖고 있게 되면 보상심리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보상심리는 원망하고 탓할 수도 있고 자책하고 비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의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셋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최악으로 가는 게 바로 의존입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가져다가 마치 보상받은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 그 다음에 뭐 관련되는 유명세, 그 다음에 또 관련되는 뭐에 대해,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노력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아픈 만큼 타인들의 것을 가져다가 채우려고 드는 거, 그게 바로 의존입니다. 매우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망 자책보다 더 무서운 게 의존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이 상처와 트라우마가 매우 많아. 그런 사람 만나면 내 거 다 채워 집어넣어도 그거 다 안 채워집니다. 그 정도로 보상심리가 매우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한 10만큼 주다가 이건 아닌데 그래서 확 회수를 하잖아요. 그날 죽고 살고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잘해준 건 필요 없어요. 지금 계속 해줘야 돼. 보상을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처와 트라우마의 보상심리입니다. 이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제가 사연을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 뭐 내일이나 모레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연으로
상담을 신청을 하시면 제가 기본적인 것들을 간명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괜찮은 날이 오겠죠. 뭐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질문하고 또 상담 요청하고 하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한번 계속 지속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 정도로 해서 라이브 이혼재혼 상담을 마치도록 하고 내일 오후 1시에 라이브 이혼재혼 상담 때 그때는 여러분의 사연이 좀 많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라이브 이혼재혼 상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